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일단 오늘 진도는 일단 물권법 펴보세요. 물권법 어디로 가실 거냐면 교과서 170페이지. 숨차게 오면 이게 수업이 잘 안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는 없고. 그러니까 170페이지 펴시고.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전에 이제 강의를 3번 했거든요. 3번 한 강의를 동영상으로 빨리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빨리 보시는데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보다 먼저 민법을 하셔야 돼요. 이 민법 교수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민법이 모든 법의 출발, 모법이라 그러더라고요. 모법. 어머니법이래.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꼭 앞에 동영상을 좀 봐달라. 아셨죠? 예, 오늘 진도 들어가면서 또 하시면 돼요. 근데 참 또 가셔서 복습하시는데 전에 동영상 먼저 보면 안 되고요. 항상 오늘 거 먼저 하고 전에 거 이렇게 메고 오고 그러면 돼요. 일단 170페이지 봤더니 챕터 1의 총론 하고요. 그 밑에 01번 물권의 개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 시험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인데 민법 그러면 이 물권법하고 채권법 이 두 가지인데 여기다 이제 법을 붙이면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권이랑 채권이 다 뭐냐면 재산권이에요. 재산적 이익을 누리는 권리. 이게 재산권이겠죠. 그냥 읽으면 된다. 네, 이 재산권인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물권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물권을 좀 잘 이해를 하시려면 이게 물권하고 채권하고 비교해서 봐보면 금방 확 좀 다가와요. 사실 그 비슷한 거 있을 때 그냥 그것만 보면 얘를 보고 그냥 따로따로 보면 헷갈린다니까요. 근데 같이 놓고 보면 다르네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보세요. 물권은 어떤 권리일까요? 책에 써놓은 거 말고 물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근데 이제 권리가 뭐 하는 거더라?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 이익을 누리는 거, 권리, 아셨죠? 그러니까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권리가 물권이다. 아셨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우리 집 봐보세요. 집, 아파트. 아파트 물건 맞죠? 물건 중에 부동산인데 그 물건으로부터 우리가 내 주인이잖아요. 이익을 누려. 내가 쓰기도 하고 사용 아니면 세를 줘서 세를 받기도 하고 수익. 그러다가 돈 필요하면 또 팔 수도 있고 처분. 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린다고. 아셨죠? 근데 뭐 아파트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파트 말고 좀 가벼운 거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볼펜, 노트, 그리고 뭐 핸드폰 다 그거 내가 쓰잖아요. 나중에 또 팔 수도 있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아셨죠? 근데 뭐로부터 이익을 누린다고요?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누린다. 근데 어쨌거나 요것들이 좀 권리인데 권리는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권리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권리라니까요. 이익을 누리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이익을 누리려면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죠. 이걸 대상 또는 객체 이렇게 말해요. 객체. 그런데 채권은 그러면 뭐 하는 권리일까? 이걸 한번 보자고. 채권. 채권은 뭐 하는 권리일까요? 채권. 그런데 일단 요거는 여기는 바로 그냥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근데 채권은
그게 잘 안 돼. 근데 이거를 한문으로 써도 해체를 해보면 쉬워요. 채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사람인변이 붙어 있죠.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요게 채권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봐보세요. 친구한테 돈을 10,000원 꿔줬어요. 그럴 수도 있죠. 꿔줬으면 내가 그 친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면 그 채권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줘야지 이익을 누리겠죠. 내가 청구를 했는데 그 사람 청구를 해도 줘야지 이익을 누릴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채무자의 행위로부터. 근데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학문적으로 급부 이렇게 말해요. 급부. 아셨죠? 그래서 채무자가 돈 주는 거 10,000원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10,000원 주는 행위 자체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걸 근데 학문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급부라고 한다. 참 민법은 외우는 거 아니다. 지금 이제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지난주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잖아요.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는 올해 제가 처음 왔고 제가 합격자 모임에 불러서 이제 그 다른 학원이죠. 갔다 왔는데 가서 봤더니 와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저는 어떤 걸로 감동을 받을까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조금 저차원이고 그냥 합격 못할 것 같아 보이는데 합격한 분들 보는 게 감동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냥 공부를 해서 좀 이제 농담식으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재수 없는 것들이 있어. 막 민법 점수를 90점 넘게 맞고 95점 맞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재수 없다 그래. 근데 그때 이제 재수 없는 건 재수 안 한다 그래서 재수 없다 이거야. 어떻게 사람한테 재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재수 없다. 근데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봤더니 막 이제 합격자 모임에 가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계속 이제 저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걸 듣는 것 자체가 기쁘다니까요. 85점 맞았다, 87.5 맞았다. 막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해 가면서 제가 나보다 하나 더 맞췄어요. 막 이래가면서. 근데 이제 또 봤더니 정말로 중간까지도 이게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거의 막 여자분들은 또 눈물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안 울어. 근데 거의 울 듯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72.5, 75점 이렇게 맞아가지고 또 붙으셨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예,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재수생들도 계시던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처음에는 재수생인 줄 몰랐어요. 합격자 모임에 와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재수생이었다고 하니까 교수님 아니었으면 올해도 못 붙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다른 분 강의 듣다가 이제 작년에 저를 만나서 합격을 하시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저는 많은 걸 가르치고자 하지 않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딱 수험 적합적인 것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근데 중개사 시험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나올 것들만 나와 대부분.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근데 또 한 가지 처음부터 막 너무 열심히 덤벼들어가지고 마구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외워지냐고요. 간혹 저도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부를 때 바꿔 부르잖아요. 얘 부를 때 얘 부르고 얘 부를 때 얘 부르고 그러는데 그걸 몇 년 동안 불렀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바로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반복하면서 보다 보면 알게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걸 막 너무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리 성질을 봐보면 물권은 절대권이다 그래요. 그리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절대권, 상대권이 있는데 이 상대권이 뭐냐면 상대권은 뭘까요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권이다. 아셨죠? 그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친구한테 돈을 10만 원, 10,000원 꺼줬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어.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 친구가 못 갚으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권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권이 있는데, 절대권은 그러면 뭐겠어요? 그 반대 표현이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는 것이죠. 아셨죠? 이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걸 적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갑이란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리고 A한테 세를 줬어. X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을 갖고 있는 거야. 임차권. 근데 임차권은 참고로 채권이다. 이거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또 여기 한 가지 더 봐보자고요. 만약에 이렇게 B라는 사람한테, 우리 아직 공부 안 했는데 그냥 듣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받은 거예요. Y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저당권자예요. 그런데 이게 X, Y가 양도돼서 주인이 이 을로 바뀌었어. 을이 새로운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근데 아직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갑하고 계약을 맺어서 쓸 날이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한 달 남았는데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새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네. 그러면 A가 을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임차권은 채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누구한테만 말할 수 있어? 갑한테만 말할 수 있고 을한테는 말 못한다는 거야. 아셨죠? 주장을 못하는 거야.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한다. 대항할 수 없다. 우리 앞에서 대항 얘기했죠? 대항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데 아파트 주인 바뀌어도 다 새 사는 사람들 그냥 살던데, 그건 다른 얘기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자전거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자전거 주인이에요. 이렇게 빌려줬어,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한테 맡겨놓은 채 또 팔 수도 있어. 누가 사겠다네? 팔았어. 그래서 그 새로운 주인이 빌린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다. 이 사람은 나 아직 기간 남아서 얘랑 얘기한 게 지금 5일 남았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뜻인 거다. 아셨죠? 그런데 이 저당권은 물권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신경 써 안 써? 안 써.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지만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저당권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공부 안 한 것 중에 남의 땅을 빌려 쓸 수 있는 물권이 있다. 그것을 지상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네, 이 사람이 지상권자다. 그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이제 갑이 소유자이면서 B가 빌려 쓰는 거죠. 빌려 쓰는데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직 1년 남았어. 그러면 B는 을한테 자기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본 원칙인 거야. 아셨죠?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아셨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이 특성에서 나오는 거야.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돼. 아셨죠? 그런데 채권은 그 돈 10,000원, 그 자전거, 그 집이 이 채권의 목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채무자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주는 거,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요게 채무자의 행위, 요게 채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상대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건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구인지 신경 안 써.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것도 이해 안 돼도 요 정도만 딱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두시고요. 요거를 잠깐 한번 잠깐 교재를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보면 거기 물권의 개념에서 1번 물권 나와 있는데 물건에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물건.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권 옆에다가 절대권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물권은 뭐라고요? 절대권이다 이렇게 써놓고 오른쪽에 가셔서 2번 채권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채권은 급부에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채권은 급부. 네, 그 급부 위에다가 채무자의 행위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셨죠? 그리고 채권 옆에다가는 상대권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상대권. 채권은 상대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제 넘어가셔서 보시면 지금 봤는데 02번에 물권의 객체 그랬어요. 객체가 뭘까요? 객체 옆에다가 대상 이렇게 써놓습니다. 대상. 넘어가서 172페이지. 한마디로 뭐냐면 아까 다시 갑니다. 권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이익을 얻는 거라니까. 뭔 이익을 얻는 거야. 근데 이 객체라는 것은 그 물건에 그러니까 뭐로부터 이익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뭐로부터 이익을 얻느냐. 근데 물건에서는 1번 특정 독립한 앞에 거 빼고 물건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물건에다가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보셨고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권리다. 이렇게 해두고 거기 옆에다가 예배 이렇게 써두고 권리로부터 얻는 것도 있다.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있어. 권리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거는 또 나중에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그 1번에 물건에 봤더니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놨죠. 동산 동그라미, 부동산 동그라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물건 그러면 이 물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동산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물건에 뭐가 있다고요? 부동산과 동산. 개론 시간에도 이런 얘기 좀 배웠죠. 예, 부동산, 동산. 공법 시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예, 민법에서 나온 개념을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번 봐볼게요. 부동산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부동산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 동산, 움직이는 재산인데 그게 개념이 좀 복잡해.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개념 정의를 내려놨느냐.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놨어. 근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안 움직이죠. 쓰지 말라니까요. 이거 우리 민법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이렇게.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면 산에 나무가 있죠. 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부동산인가요? 동산인가요? 걔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정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동산이라고. 아셨죠? 건물,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놨어. 건물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러면 건물은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부동산이다는 것이죠. 아셨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리 민법 시간에는 부동산 그러면 일단 토지 건물 두 개를 생각해 둔다. 우리가 그걸 중개할 거니까. 아셨죠?
근데 이제 시험용으로는 우리 동사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우리 물건의 개념으로 보자면 부동산 외, 그 외, 기타 다 뭐라고 한다? 동산이라고 한다. 물건인데 부동산 아닌 건 다 뭐라고? 동산이라고 한다고. 근데 기본 개념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4페이지로 가셔서 거기 1번 물권 법정주의 그래놨죠. 물권 법정주의. 거기 법정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권 법정주의 그러면 물권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해 주는 거.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한다. 그 1번이 법조문 내용이에요.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1번 보이죠? 물권은 법률이나 보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권은 법률이나 단수법 이외에는 임의로 청설하지 못한다. 거기다가 임의로 여기다가 세모해둡니다. 임의로 할 수가 없어. 아셨죠? 임의로 세모. 세모는 X다. 임의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말인 거다. 그런데 이제 물권의 종류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잠깐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다. 미니얼은 끝까지 외우지 말라 그래. 가면 자동으로 암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그냥 결석만 안 하시면 돼. 일단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8가지가 있는데 먼저 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점유권. 점유권은 어떤 권리 같아요? 점유권? 네. 점유하고 있을 때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 갖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고요? 점유권. 갖고 있으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실상 지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 외울 필요 없고 갖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그래서 심지어 도둑일지라도 훔쳐서 갖고 있네? 그러면 점유권이 있다. 안 따지고 갖고만 있으면 인정을 해줘. 아셨죠? 점유권. 근데 이제 점유권 말고 본권이라는 것이 있다. 본권. 근데 본권은 어떤 권리냐?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보세요. 이게 내 건데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건데 도둑이 훔쳐갔어. 그러면 내가 소유자는 맞는데 걔가 도둑놈이 갖고 있죠. 그러면 그 도둑놈을 나중에 만나면 내가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겠죠.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나중에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점유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본권이라고 하는데 이 본권 속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있다. 쓸 거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절대 쓰지 마. 쓰지 말고 복습도 동영상으로만 보고 말을 하니까요. 입문 때는 그냥 이 통성명하는 단계예요. 그냥 통성명하는 단계. 그러니까 공부 막 너무 세게 하지 말라니까요. 소유권. 근데 이 소유권은 뭐 하는 권리냐면 소유권 봐보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 내용을 행사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아파트 다시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파트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팔아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용 수익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이 물건에 대해서 사용 가치가 있어. 내가 쓰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 또 돈으로 바꿔 교환 가치가 있다고. 둘 다 갖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 갖기를 원해? 전세권 갖기를 원해? 소유권 갖기를 원하죠. 크잖아요. 그렇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제한해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주는 물권이 있어. 거기에 용익 물권이 있는데 이 용익 물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인 거야. 아셨죠? 그래서 남의 걸 빌려 쓰는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상권이라는 것이 있고
지역권이라는 것이 있고 전세권이라는 것이 있더라. 우리 지금 막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들어본 거 하나 있죠? 뭐 들어봤어요? 전세권 들어봤죠? 근데 이 전세권이 그 전세권은 아니라는 거다. 그게 문제야. 아셨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전세가 지금 이 전세를 말하는 건 아니야. 비슷한데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용어로 쓰고 있던 그 전세하고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이 다르다네. 근데 그걸 지금 바로 또 알려고 하면 또 머리 아파. 나중에 알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이 있는데 이 담보물권 한번 보자고요. 담보물권. 담보라는 뜻이 뭘까요? 담보. 그렇죠. 여기는 그냥 하나 붙여보면 돼. 채권을 담보하는 거야. 채권 담보. 채권은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돈 10,000원 1억을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1억 떼이면 안 되죠. 안 떼이려면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죠. 담보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그 안에 유치권 들어봤나요? 좀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또 보여. 우리가 그게 있거든요. 뉴스도 내가 세상 일을 좀 잘 알아야 뉴스가 보여. 공부를 안 하면 몰라. 주식 투자 안 해본 사람은 주식 맨 마지막 뉴스 마지막에 그 맨날 왜 하는지 몰라. 그쵸?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러네? 그 얘기를 듣고 알잖아요. 똑같아. 유치권도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유치권이 이제 간혹 보여요. 돌아다니다 보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중에서 또 하나는 보이네? 저당권. 많이 봤죠? 네, 저당권.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야. 그런데 이제 이 저당권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고 은행 입장에서 저당권을 설정해놨어. 그러다가 나중에 만약에 채무자가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못 갚아, 안 갚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파는 거죠.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아셨죠? 내가 받아가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파는 방식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보통 경매로 팔아. 법원에서. 아셨죠? 네. 경매도 파는 거예요. 팔기 위한 방법으로 경매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렇게 하나, 그다음에 본권의 소유권, 그리고 용익물권의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개 하고 담보물권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또 3개 해서 총 몇 개가? 8개가 있어.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인문 강의 때만 질권을 한번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는 질권 얘기를 하면 안 돼. 절대 얘기하지 마. 아셨죠? 일단 질권은 어떤 걸까요? 그냥 인문 강의 때만 얘기를 해드려. 질권은 뭘까요? 인질 생각하면 돼. 인질. 아셨죠? 인질이 뭐예요? 뭔가 잡아두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에 돈이 없으면 요즘은 카드가 있으니까 이제 전당포 쓸 일이 없는데 요즘 저도 이것 때문에 강의하면서 전당포가 어디 없나 이렇게 봤더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는 아직도 전당포가 있더라고요. 노트북 잡히고 돈 빌렸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 네. 또 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신촌 쪽에도 좀 있고 강남 쪽에도 좀 보이더라고요. 있어. 근데 어쨌거나 어떤 거냐면 옛날 같으면 하여간 나한테 귀중품 요거를 갖다가 맡기고 거기서 돈을 꿔 쓰는 거예요. 질로 잡아놓은 거지. 질로 잡아놨어. 그러다가 나중에 못 갚으면 그거를 어쨌거나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챙기는 거죠. 전당포 주인이. 질권자로서. 아셨죠? 그런 거다. 몰라도 돼.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8개 중에 7개만 공부를 해요. 그렇게 인정을 한다. 근데 요거 말고 야, 우리 동네는 소유권이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면 사용수익권은 있지만 처분권은 없는 소유권을 만들어 볼까? 이런 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다르다는 거야. 이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 법에서 정한 대로만 되는 거야. 채권은 달라요. 채권은 두 사람 간의 합의로 다 만들 수 있어. 그런 걸 계약 자유라고 하는 거야.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 근데 물권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면 이제 지방 어느 동네 갔더니, 예를 들면 뭐 경상도, 전라도 여기 갔더니 그 동네는 이런 물권을 하나 만들고 싶대. 지금 서울에는 없는 물건을,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전국 통일이야. 아셨죠? 이게 물권 법정주의다. 일단 책을 하나, 책에다가 하나 체크를 해두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민법전에 규정된 물권 8개가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이죠? 점유권 동그라미 점유권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본권 동그라미, 그리고 그 본권의 소유권 동그라미, 제한물권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그 밑에 3번 동그라미 3번에 용익물권 동그라미, 담보물권 동그라미 해놓고 그 앞에다가 용익물권, 담보물권 앞에다가 제한물권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이것들이 뭐라고?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제한물권이라고. 그 안에 있는 뭐 각자 권리들은 동그라미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가면 외울 거 없다. 다 알게 되니까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본에 물권의 효력해서 먼저 우선적 효력 이렇게 놨어요. 물권의 우선적 효력 이렇게 놨는데 이 우선이란 말이 뭘까요? 우선. 이게 선자가 먼저 선자죠. 먼저 성립한 거, 먼저인 권리가 우대되는 거. 이게 우선이야. 아셨죠? 근데 중요한 게 먼저다, 먼저. 됐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봐보면,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적 효력은 기본적으로, 채권보다 물권이 우선한다는 거다. 물권 우선. 요게 첫 번째 있다. 뭐보다? 채권보다. 채권보다는 뭐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한다고. 그 다음에 물권 상호간에는, 특히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이게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잠깐 한번 볼 건데요. 다시 이쪽에 와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봐보세요. 소유자가 X를 갖고 있는데 A한테 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갖는다 그랬죠? 근데 이 경우에는 갑이 A하고 계약을 맺어서 X를 빌려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쓰게 하는 것은 계약을 이행하는 거죠.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야? 물권자.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채권자. 그러니까 뭐가 우선한다고? 물권이 우선한다고. 아셨죠? 저 원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해. 그 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임차권을 가지고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이제 나중에 신소유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원칙이 그래.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가 있어. 근데 예외는 나중에 공부합니다. 아셨죠?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제한물권 그랬는데 여기서는 봐보세요. 이 지상권, 이 제한물권은요. 제한물권은 이렇게 계약을 맺으니까 이 제한하는 특성이 있네. 그래서 소유권보다 우선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 한번 봐보자고요.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예를 들면 A가 1번 저당권.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등기부 공부했죠? 등기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죠. 네. 우리 소유권은 갑구에, 제한물권은 을구에 등기를 하죠. 그래서 1번 저당권 요거를 설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B가 2번 저당권 이 설정을 받았어. 받았다는 건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경매가 됐어. 빚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먼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성립한 게 우선 대우를 받는다고. 아셨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우선적 효력.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거를 잠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4페이지 보시면 1번의 개념의 우선적 효력에서는 그 우선적 여기다 동그라미 쳐두고요. 1번의 개념에서 물권 동그라미, 우선 동그라미. 물권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요?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 그런 뜻이다. 2번에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먼저 성립했다 동그라미 칩니다.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셔서 거기 물권적 청구권 그랬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거기다가 물권 동그라미 치고요. 제목에다가 적 청구권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갑이 소유자인데 그러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을이 X를 훔쳐갔어. 도둑이 훔쳐갔단 말이에요. 훔쳐간 걸 절취 이렇게 말한다. 절취. 뭐 훔쳐갔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을이 지금 도둑이죠. 도둑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갑은 내 건데 예를 들면 내 자전거를 훔쳐가서 그 사람이 갖고 있어. 걔가 갖고 있어. 근데 만났네. 만나기 쉽지 않아. 근데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갖고 있으니까 너 가지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일단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내 거 내놔 하는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한다. 내 거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 되겠잖아요. 됐죠? 또 이런 경우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제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게 갑소유 토지인데 시골에 땅을 좀 비워놨어요. 놨는데 그 동네 사는 을이 그냥 필요하니까 그 위에다가 불법 건축물을 지었어. 불법 건물. 뭐 하여간 뭐 가건물이든 뭐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건물 철거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 거예요.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봐보세요. 내 땅이 내 소유물이죠. 내 땅 위에 뭔가 이렇게 있으면 방해가 되고 있죠. 그 방해에 있는 상태를 치우라고 제거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이렇게 말한다.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로서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철거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나한테 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토지를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토지 인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또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저 자전거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반환 청구권이지만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한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그 소유권에게서 어떤 내 물건이 방해되고 있으면 힘이 생겨.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어.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에서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집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옆집에 재건축하는 경우들이 있죠. 재건축하면서 너무 들들들 거리면 우리 집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그러다가 금가면 안 되죠. 그러면 조치를 확실히 하고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이 금갈 염려가 있어. 그러면 그 염려를 없게 해야 되니까 방해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아셨죠? 뭐가 가능하다고? 방해 예방 청구.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청구권들이 인정되네. 이렇게 한번 받으시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으로 우리 175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옆에다가 이거 하나 써둘고 2번 물권적 청구권 옆에다가 이거 하나 써둘게요. 이 물권적 청구권들은 기본적으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 근데 써둡니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 소멸시효가 뭐였더라? 뭐 잘 몰라도 그냥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해버린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권리가 소멸해버리죠. 채권 같은 경우 아까 그 친구한테 만약에 돈을 10년 동안 못 받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채권이 소멸해버려. 아셨죠? 이런 게 소멸시효라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는 것이다. 안 걸려. 그리고 한 가지 더 써두겠습니다.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야. 고의과실 X. 그 사람한테 고의과실이 있어야지 이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됐죠?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저기서 봐보죠. 지금 우리 갑이 지금 소유자인데 을이 만약에 도둑으로서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의로 훔쳐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물건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생각해 볼까요? 옥상에다가 뭘 널어놨는데 그게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옆집으로 넘어가 버렸어. 옆집에 고의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죄가 없죠. 아니면 뭐 요즘 또 뭐 어쨌거나 뭐 지진도 나고 하니까 그 동네에서 그랬다고 보자고요. 어쨌거나 그게 흔들리는 바람에 옆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내 거를 그 사람 죄는 없지만 내 거를 내가 돌려받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고의과실과 상관없어. 내 거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요거 한 가지 더 용어를 한 가지 좀 알아두고 가셔야 되는데 물권에서는요. 물권적 청구권이 생겨. 근데 채권에서는 또 봐보세요. 만약에 채무자가 안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달라고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때 근데 그 채권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런 청구권은 뭐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안 걸려.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용어를 한 가지 이제 보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해두시고 나머지는 좀 넘어가고요. 일단 넘어가셔서 176페이지. 2번의 종류에서 이 용어만 좀 알고 가시면 돼요. 2번에 1번 반환 청구, 반환 동그라미.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어. 2번에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 동그라미. 3번에 방해 예방 청구, 방해 예방 동그라미.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인정이 된다. 근데 그 방해 예방 청구는 언제 하느냐? 염려가 있을 때, 그 밑에 염려 동그라미. 마치 뭐로 생각하시면 되느냐? 우리 독감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뭘 맞아? 예방주사를 맞죠. 마찬가지. 염려가 있으니까.
예방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공사하면 우리 집 건물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이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예방 청구권이다. 는 것이다. 그런데 3번에 주체와 상대방 나와 있는데요. 일단 거기서는 1번 현재에다가만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현재 동그라미. 현재 소유자가, 현재 물권자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좀 쉴 건데요. 이런 경우 한번 봐보자고요.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져갔어. 그러면 갑이 소유자예요? 지금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을이 소유자예요. 예? 을이 소유자예요? 앞에서 그랬는데 어쨌거나 원인이 있어야 된다니까? 원인 없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등기가 그렇게 돼 있어도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갑이라고. 갑. 아셨죠? 아니 그러면 사기꾼들이 다 그냥 등기부만 바꾸면 다 자기 거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 네, 일단 보시고 그것도 다음 시간에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뭐 외울 필요 없어. 당연히 장난 그렇게 쳤는데 그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어쨌거나 보세요. 을이 지금 소유자야 아니야? 소유자? 아니야. 그런데 을이 병한테 그 자기 명의로 있는 등기를 이용해서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줬어. 지금 등기가 누구한테 갔어요? 병한테. 이랬을 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냥 찍으시면 돼. 뭐 정답을 꼭 맞추실 필요는 없다니까요. 앞에서 그랬죠. 어쨌거나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있어야 주지. 없는데 껍데기만 준 거야. 등기를 아무리 넘겨줬어도 병은 소유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아셨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지금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등기는 갑구에 돼 있을까요? 을구에 돼 있을까? 아까 소유권은 갑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갑구에 이게 갑이었다가 여러분들 다 매매해봤으니까 등기부 다 봐봤죠? 이제 이거 뭐 딱 나와 있고 나중에 이제 이거 된 다음에 또 을 이렇게 가고 지금 현재는 누구? 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근데 지금 법적으로 소유자는 누구라고? 갑이 소유자다 그랬죠? 갑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소유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한테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또 병을 상대로 해서 뭘 할 수가 있어?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아셨죠? 네. 나중에 이제 더 공부하시면 돼요. 말소 안 하고 그냥 아예 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도 돼. 이렇게 알아요. 아셨죠? 네. 그런 걸 이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나중에 들으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뭐라고?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걸 한 가지 공부하는 거예요.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데 이게 아까 우리 물권적 청구권일까? 채권적 청구권일까? 요거죠. 지금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해? 채권적 청구권을 공부해?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왜?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자기 소유권에 기초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데 물청이라고 한다. 물청.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봐보세요. 내 등기부가 깨끗이 내 거로 있어야 되는데 딴 사람한테 가 있죠. 등기부가 지금 뭐를 받고 있어? 방해를 받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로서 뭐 할 수가 있다고?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아셨죠?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제 그 우리 책에 보면 뭐 사례해가지고 거기다 써놨어. 근데 뭐 그걸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힌트가 있네. 한 가지만 더 봐보자고요. 아까 봐보면 이제 지금 이것들이 지금 제한물권이잖아요. 제한물권. 그리고 이제 소유권이 있고 이것들이 본권인데
지금 소유권에서 이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권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점유권이 있었죠.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채용권이 또 있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채용권.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채용권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그러면 물권적 채용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들도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채용권이 있다고. 근데 자세한 내용은 아실 필요 없고 이걸 법을 만들 때 이런 게 있어요. 법을 만들 때 같은 얘기를 아까 우리 물권적 채용권이 세 가지가 있었죠. 반환 채용권, 방해디거 채용권, 방해 이방 채용권이 있는데 그걸 계속 같이 또 쓰려고 생각해 보세요. 손 아프겠죠?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럴 때 확 줄여버리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준해서 처리를 하면 돼. 아셨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요걸 요렇게 준용한다 이렇게 말한다. 아셨죠? 준용이라고 한다. 준용을 하는 거야. 준용이 뭐라고요? 저번에 한번 했어. 준해서 적용하도록 한다고. 아까 반환 채용권, 방해디거 채용권, 방해 이방 채용권이 있었죠? 그것들처럼 여기도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게 한다고. 아셨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 준용이라고 한다고. 그게 176페이지 맨 끝에 5번에 준용 규정 이렇게 해놨죠? 준용 여기다가만 동그라미 칩니다. 제목에다. 뭐 끌어다가 쓰는 거 이런 거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준해서 적용. 이게 제일 쉽다니까. 아셨죠? 준해서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한다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변동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